네, 안녕하세요. 끝판대장입니다. 오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계속 횡보 상태라서 별 달라지는 게 없고요. 그쵸, 사실. 좀 답답한 장세긴 하죠. 근데 이런 기관들이 다 모여서 나중에는 돌파할 때 굉장히 좋은 자양분이 되는 건 맞습니다. 왜냐면 이 과정에서 혹은 이러한 눌림 과정에서 개미들은 실망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세력들은 이거를 노리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움직임이 어쨌든 좀 진행이 될 거다. 지금 이렇게 구조가 잡힌 걸로 봤을 때는 우리가 이런 모양을 만들었던 것처럼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런 좀 박스권을 좀 그릴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그러면 이 시간이 좀 걸릴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모이는 시점이 올 거다. 그 안에서 가격이 갇힐 때 이 가격들이 갇혀있고 이동평균선들이 모이면 이걸 뚫고 지지하는 상황이 생겼을 때 그때 한번 돌파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데 그때는 이 신고점을 다시 한번 재탈환하면서 이렇게 가속화 구간을 만들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 전까지는 좀 시간이 걸릴 것이고 그 기간 동안 이제 도미넌스의 추이도 좀 궁금해지는데요. 일단 여기서부터 이어지는 선을 얘가 올라갔다가 깨진 거를 다시 한번 리테스트를 하러 왔는데 이게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느냐 아니면 이렇게 떨어지느냐는 좀 지켜봐야 돼요. 그 전까지는 우리가 그래서 원칙을 지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원칙이 뭐냐?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현금 비중을 갖고 있어야 되고 비트 비중을 갖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 알트는 굉장히 천천히 잘게 쪼개서 여러 번 모아나간다는 생각으로 해야 된다. 근데 그게 아니면은 이런 움직임들 때 거기에 맞춰서 호들갑 떨다가 다 반대 무빙으로 좀 힘이 많이 들었겠죠. 그런 시간들이 있고 지금 되게 또 코인 나는 사람들이 좀 속상한 게 뭐냐면 지금 보면 미국 주식이라던가 아니면 뭐 국내 주식이라던가 이런 애들이 나쁘지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코인을 해도 재미도 없고 알트도 잘 안 오르는 것 같고 이게 뭐지?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21년도나 뭐 17년도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처음에는 다 주식이나 아니면 뭐 이때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24년에도 마찬가지고 미국 주식이나 이런 걸 하다가 나중에서야 비로소 코인으로 돌아왔듯이 그때 돌아왔을 때 혹은 그때 처음 코인을 시작했을 때 나는 왜 코인을 미리 하지 않았지? 라는 생각이 드는 게 그런 경험들이 있었을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지금 당장만 보면 미국 주식이 더 재밌고 국내 주식이 낫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지만 시간이 지나고 왔을 때는 내가 그때 왜 안 샀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왜? 어쨌든 유동성은 올라가고 있고 스테이블 코인도 올타임 하이를 찍고 있고 계속 이게 언젠가는 그러면 이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이렇게 오르다가도 떨어지는 순간들이 올 때 얘네가 오르면 오를수록 이후에 떨어질 때 낙차가 훨씬 더 커진다는 거죠. 보시면 얘가 이런 식으로 오르는데요. 우리가 이런 차트를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원래 커넥트에서 보는 무빙이긴 해요. 이게 보면은 이거나 이제 솔레이어 같은 애들 있죠. 이런 애들 보면은 이렇게 올라가다가 갑자기 이렇게 빠지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런 차트가 도미넌스에서도 그렇게 된다면 그죠? 또 이렇게 지금 꾸역꾸역 밀고 가서 사람들에게 이거는 무조건 비트가 영원한 장이다. 이번 시즌은 알트 재미없을 거다. 그러다 갑자기 이런 식으로 떨어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진짜 많이 당황을 할 것이다. 근데 그러한 상황이 될 거고 만약 그렇게 상황이 된다고 해도 지금 시작인지 더 가서 시작인지 이걸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원칙은 하되 시장을 떠나면 안 된다. 그 얘기를 항상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을 굉장히 오랫동안 한 것 같은데 그러한 과정에서 어쨌든 이때도 마찬가지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도 이제 우울 오르는데 비트 없어도 또 우울 또 올라가면 또 이러다가 나중에 되면 뭐 알트장이 온다고 했을 때 비트가 이렇게 올라왔는데 알트가 더 오르는 그 상황에서도 그때는 잠깐 내가 반짝해서 오케이 그러면 이제 알트장 시작이구나 하고 어디선가 돈을 또 가져오는데 그럼 또 고점에서 물리고 그런 일들이 반복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항상 스탠스를 비슷하게 가져가셔야 돼요. 이 일일비할 게 아니고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하다라는 거. 그래서 아직까지는 우리가 원칙을 지켜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 어쨌든 이러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요. 근데 이게 다이버전스가 여기서 이렇게 이제 하락 다이버전스가 떴다라고 볼 수도 있는 자리긴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거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봐야 되긴 하지만 어쨌든 우리의 지금 상황에서 보면 이 기존 주봉이 보면 7개 연속으로 주봉이 떴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어쨌든 음봉으로 하나 떴고 여기서 좀 더 쉬어가는 구간을 만들어주면 그 이후에 올라갈 때는 또 강력하게 힘을 받고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좋고 그리고 우리가 월봉도 마감이 됐는데 어쨌든 2개짜리 양봉을 떴고 이번 달 월봉이 어떻게 마감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월 초에 좀 눌림목을 주면은
보통 중순 그다음 말에는 좋은 움직임이 나오기 때문에 일단 이런 움직임을 우리는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월 초에 조정, 중순 말부터 회복, 그리고 상승,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면 결국 그러면 6월은 분위기가 좋지 않을까, 결과적으로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시겠죠? 실제로 이때도 보면은 월 초에 4월 달에도 꼬라박았다가 마지막엔 이러한 양봉을 만들었듯이 6월 달도 그런 움직임이 진행될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더리움 고래가 바이낸스에 재등장하는 모습, 그러니까 이더리움이 어쨌든 먼저 가주면 알트장이 점점 올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게 아직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알트는 재미가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알트가 본격적으로 올라가려면 사실 2021년을 봤을 때도 비트가 한번 이렇게 올라갈 때 도미가 한번 같이 올라가 주고, 그 다음 비트가 이렇게 빠지면서 쉬어갈 때 알트가 버텨주면서 비트가 회복을 하면 그때부터 알트장이 많이 가는 그런 형태들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정말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이 정도의 시간은 조금 더 기다릴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건 인내를 해야 된다라는 거,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마찬가지예요. 알트 시즌은 아직 오지 않았다. 근데 알트 시즌이 오기 전에 항상 이러한 주기기를 하고 이렇게 올리고, 지금도 이렇게 주기기를 하고 언젠가 오는 시점이 왔을 때 이런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 그렇게 보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메타플래닛이 1088개의 비트코인을 추매해서 총 8888개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다. 이제 제가 정말 항상 매 영상마다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이번 장에 알트로 재미를 보는 것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이번 장이 끝나고 비트가 떨어진 상태에서는 여러분들이 알트를 볼 게 아니고 그 다음엔 비트를 봐야 됩니다. 왜냐면 지금 기업들, 국가 등 많은 곳에서 비트코인을 자꾸 매집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요. 이제 그러면 이번 시즌 끝나고 다음 시즌이 되면 우리가 거래소에서 얼마나 많은 비트코인을 구할 수가 있을까요? 지금도 계속 거래소 유지 물량은 떨어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 기간이 끝나고 이번 시즌 끝나고 하락장이 오고 그런 과정에서도 계속 이런 식으로 떨어진다면 그 다음에 언젠가 하락장이 끝나고 상승장이 올 때는 우리가 과연 비트코인을 구매할 수 있을까요? 이게 저는 결국 강남 아파트와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의 강남 아파트의 방식과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비트코인 자체는 뭐 얼마 안 갈 수도 있겠죠, 알트에 비해서. 왜냐, 항상 그렇잖아요. 근데 이번 장이 끝난 다음에는 비트가 정말 무적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우리는 갖고 있어야 된다. 왜? 지금 미리 이런 생각을 갖지 않으면 나중에 그때 가서는 또 그런 생각을 못 할 거기 때문에, 이번 알트장까지만 할래요, 또 다음 시즌 가면 또 요번에 오는 알트장까지만 제가 버텨보겠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다가는 결국 비트코인을 한 개도 못 가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왜냐면 이런 움직임이 점점 나오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이제 법인이 거래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거를 지금 점점 하나씩 열어가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비영리 법인부터 먼저 시작을 하는 것 같은데요. 이러다가는 나중에 기업들도 보유하는 게 가능해지는 것들이 하나둘씩 열릴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도 뭐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같은 곳이 나올 수도 있겠고, 뭐 메타플래닛 같은 데도 나올 수도 있겠고,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게 완전히 우리에게 정착되기 전까지 아직까지는 우리에게 시간이 남아있다 라는 걸 생각하시고, 다만 그 시간이 요번 장까지는 알트가 그래도 올 수 있을 걸로 보이나 그 다음에는 알트장보다는 비트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일단 갖고 있으면 좋을 것 같다라는 겁니다. 왜냐, 아무래도 계속 순유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아서에이즈가 비트코인 미국 부양책 유동성 공급으로 올해 이게 과연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25만 달러 돌파 가능하다. 그죠? 연준의 양적 완화 재개 및 부양책 가속화. 근데 여기서 돈을 찍을 때는요, 항상 알트도 같이 오르긴 했다라는 거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정부 보증 모기지 기관들의 상장 자본 조달 허용에 따른 유동성 공급, 뭐 이것도 유동성이죠. 그리고 미국 당국의 국채 매입 시 무제한 레버리지를 적용할 수 있는 SLR 허용을 검토한다. 중간 선거 임박, 돈 풀기 국면 진입 가능성. 여러 가지들이 있지만 결국은 하나로 귀결됩니다. 곧 미국에서 돈을 풀게 되면 엄청난 시그널이 올 것이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움직임들에 지금 우리가 촉각을 탁 곤두세우고 있으면 될 것 같다. 그래서 너무 오랜 시간이 기다리진 않을 거예요. 왜냐, 우리가 일봉으로 봤을 때 여기서부터 4월 초부터 5월 23일까지 거의 7만대에서 11만까지 갔잖아요. 그럼 여기서 좀 횡보한다고 해도 이렇게 좀 횡보하겠지, 뭐 한 1, 2주 횡보한다고 생각을 하면 그 다음에 이렇게 오른다고 하면, 그쵸? 얼마 안 걸릴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과정 동안 굉장히 힘들 뿐 절대적인 시간 자체는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면서 그럼 안녕.